디램 익스체인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면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크게 턴한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가 뒤에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 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민 앵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 출연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김하민 기자님과 이트렌드 박창윤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증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김하민 기자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 삼성전자가 7만 원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위태로운 흐름을 보여왔는데 지난 8일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6만 9천 원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인 만큼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원인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 것이 큰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연일 약세를 보였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네온, 크립톤, 제논 등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특수가스의 주요 수출 공점을 고려하면 생산 차질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설상가상으로 GOS 논란에 이어서 해킹 이슈 등 악재가 좀 겹친 걸로 보이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갤럭시 S22가 런칭했는데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논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줄이기 위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함에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탑재했다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해킹했던 해커 조직 랩서스가 최근 삼성전자의 기밀 데이터를 해킹했다면서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어떤 대응을 보이나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GOS 기능을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해킹과 관련해서는 정보 보안 등 보안 점검을 벌였으며 유출된 자료는 개인정보와 무관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과연 이 이슈들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결국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특수가스 등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 그 소재의 국산화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네온, 크립톤, 제논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대책 이런 부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일정 부분 국산화뿐만이 아니라 수입원을 좀 다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한 부분보다도 추가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해킹 이슈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또 이런 GOS 관련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더 크다고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죠. GOS 부분. 사실 성능을 강제적으로 다운시키는 부분이에요. 게임에 너무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면 여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뭐 메시징 기능이라든지 여타 다른 기능들 같은 경우에 제약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게임을 켰을 때 이런 부분을 제약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자체가 게임을 켜지 않더라도 우리가 플랫폼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 이 부분 자체가 자동으로 켜져가지고 향후에 성능의 제약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텍스팅만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같은 경우도 주고받고 그리고 그 외딴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부분을 보았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능을 제약시킨다?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설상가상으로 안 그래도 시장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해킹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 되었었죠.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운 사이클을 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스팟 가격 추이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1분기에 턴하고 2분기 개선, 3분기부터는 정상화 과정 이런 부분을 돌아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수 이런 리서치 기관이죠. 디램 익스체인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면 1분기에 디램 가격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마이너스 한 8%, 6에서 8% 정도의 하락세 그리고 분기 단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2분기로 갈수록
가면 마이너스 폭 자체가 마이너스 2에서 4% 정도로 큰 폭으로 축소가 되는 부분이고 3분기 넘어서면 이런 부분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크게 턴한다는 거죠. 낸드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1분기 저점으로 2분기에 개선, 3분기에 플러스 1% 정도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았었을 때 지금 오히려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가 기회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관련지어서는 사실 갤럭시 S22 관련되어서 일정 부분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이런 플래그십 같은 경우가 좀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지만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기대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폴더블 3분기에 나오게 되는 폴더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혁신 이런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서 시장에서 크게 해석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주가 하락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최근에 7만전자 이런 부분도 무너졌다는 측면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이런 악재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작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도체 산업에 큰 또 악영향이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어서는 좋을 일이 없겠죠. 다만 이번에 전쟁 리스크로 인한 그 반도체 산업의 영향 이런 부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반도체 관련된 투자에 관련된 키가 어느 쪽을 가져가게 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측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이런 부분 주요 원재료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제한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고 전 트럼프 대통령 리쇼어링 정책과 더불어서 반도체 이런 핵심적인 산업을 국산화하는 이런 니즈 자체가 특히나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투자 이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가 정책상으로 이런 부분 자체를 추진했지만 사실 돈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반도체였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게 주가 측면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지금 촬영 기준으로 3월 10일인데 7만 원대를 회복을 했거든요. 9만 전자를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9만 전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회복해야 돼요. 그쵸. 실적만 놓고 보면 회복해야 됩니다. 작년에 51조 원, 올해 추정치가 61조 원이거든요.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다운사이클 이런 부분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분명히 이제 스팟 가격에 이어서 고정 가격까지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게 된다면 분명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7만 전자 이런 부분 얘기는 분명히 쏙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때 2020년 11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6만 2천 원 선 그 부분 자체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7만원, 8만원, 9만 8천원까지도 찍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작년 한 해 내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우리가 6만 전자, 7만 전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2020년 지금 현재 뭐 한 12월 정도? 그 정도로 돌아간 딱 가격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의 실적 과 그때의 실적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지금 다운 사이클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지만 어느 정도 바텀만 확인이 되고 나면 분명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실적과 더불어서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량한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감 한번 내비쳐 주셨고요. 오는 2분기부터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선 결과가 났습니다. 함께 응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